네, 미국에서 안도 랠리가 이어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국내 시장 걱정이 더 클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도 시황 전문가, 시황 맛집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박종현의 돌파 매매로 이어갈 텐데요.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좀 오늘 어깨도 무겁고 마음도 무거워요. 네네. 그래서 더 위원님의 이런 시황을 보는 뷰가 더 지금 필요한 시간인데 지난주에 또 CPI의 시나리오별 시장 전망을 주시면서 네네. 그때도 좀 안 좋아지면 2,590선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저희 이 한 주 동안에 2,500이 붕괴되기도 했었고요. 네네. 또 어제 뉴욕 증시 상황 보니까 지금 시장 더 악화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네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일단 CPI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렸고 지금 연준의 이제 가이던스가 나온 게 사실 0.5%에 대한 부분으로 가이던스가 이번 금리 인상이 빅스텝 형태로 가이던스가 나왔었는데 실제는 0.75% 자이언트 스텝 여러분도 알고 계시듯이 이렇게 좀 금리 인상을 좀 대폭 진행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보통 이런 시황으로 분석할 때는 가이던스나 이런 컨센을 보고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연준의 스탠스가 또 약간 불확실성한 형태로 여러분도 알고 계시다시피 CPI 지수가 컨센도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이런 부분에 어느 정도 소비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형태로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기준을 좀 정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지금 이제 2,520포인트 정도가 지금 이전에 저번 주였죠. 저번 주 구간이 금리 인상 기준으로 해서 CPI 기준에서 CPI 8.3%에서 8.6% 정도의 범위가 되고 PBR 기준으로 하더라도 같이 분석을 하더라도 2,500 초반이 말 그대로 PBR 1.0배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저는 판단하기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좀 기준을 좀 정해놨는데 지금 코로나 시절 팬데믹 이후에서 지금 3,300포인트까지 상승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2,400 초반이 제가 요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런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고점 대비 피보나치 기준으로 50% 조정이 나온 구간입니다. 이 구간도 제가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2,430포인트가 이 피보나치 기준으로 해서 절반 정도의 조정이 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러분들 지금 미시장 흘러가는 모습도 보시고 이번에도 빅스텝으로 가이던스보다 좀 높게 네. 발표를 했고 다음 달도 똑같이 빅스텝을 할지 자이언트 스텝을 할지 아직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준에서 제가 볼 때 0.5% 그러니까 50pp에 대한 기준으로 2,500 기준으로 상하가 20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좀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컨센에서도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금리 인상에 대한 폭을 자이언트 스텝이 될 수도 있고 빅스텝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반기 주식은 보통 6개월을 선행하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36포인트에서 지금 피보나치 기준으로 61% 조정 구간이 막 2,2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입니다. 기술적인 조정 포인트도 그렇고 지금 PBR 밴드 가치 분석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PBR 0.9배가 예전 코로나 팬데믹 왔을 때가 0.9%가 바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2,280포인트예요. 그러면 지금 2,400포인트 초반인데 2,300포인트 정도에는 어느 정도 저점 구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 그대로 리오프닝이 되면서 지수도 어떻게 되면 그 이전의 가치 분석 레벨 쪽으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고 있다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문제죠. 물려있는 종목군들. 제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인프라 투자가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지금 발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쪽은 봉쇄 정책이 좀 막혀 있고요. 미국 쪽은 지금 전쟁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인프라 투자 발표가 하반기 민주당 미선거 중간선거 11월 있기 전에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투자 정책이 좀 발표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2차전지 반도체 쪽은 매도하는 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런 부분은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올 때 홀딩을 하셨다가 추후에 반등 올 때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일봉상으로 좀 대응을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에 계속 68일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뚜렷한 패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락 이후에는 21선 부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왔고 리바운딩이 나왔고요. 그 박스권 내의 고점은 항상 61선, 이 파란선 61선입니다. 61선에서 21선까지 한번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조정 이후에 61선을 맞고 계속 이렇게 역별로 이렇게 하향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도 동일하게 이 저점 구간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저점을 이번 주에 찍고 다음 주는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21선까지는 다음 FNC 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구간에 매도하는 것보다는 기술적인 반등 올 때 여러분이 좀 대응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좀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좀 짚어봤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좀 위원님의 시각에도 좀 변화가 있었나라는 생각도 들었었는데 저희 그 위원님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에 들어가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밴드를 정해주시고 그리고 대응하는 전략들 텍스트로 다 알려주시니까요. 함께 보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 저희가 어떤 업종으로 또 네. 돌파 전략을 세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업종별로는 말 그대로 에너지 쪽은 사우디 그 바이든이 좀 네. 방문하고 있어가지고 유가도 120달러, 배럴당 120달러 이하로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다음 달에 발표된 이런 CPI 지수나 이런 부분을 아무래도 에너지나 이런 식료품 쪽에 대한 부분, 그 주거비에 대한 부분이 높게 나왔기 때문에 CPI 물가 지표 자체가 높게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차트 보시듯이 120달러 기준으로 해서 올라갔을 때는 그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먼저 물가 지표가 발표되고 FOMC가 진행되는 형태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뭐 딱 여기서 지지가 된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응의 구역에 지금 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 올 때 일부는 현금화를 하시고 저는 지금 구간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단기 트레이딩하는 형태로 우리가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일 뭐 수급이 들어온 종목군들로 좀 취합을 하셔가지고 어제도 뭐 관련돼서 곡물이나 이런 관련된 종목 네. 시간에 강세를 보였는데 뭐 이런 갭으로 올라가는 종목을 잡는다기보다는 갭으로 올라갔던 수급에서 올라갔던 종목의 지지선을 잡고 돌파 라인을 잡고 좀 대응을 하자 좀 그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유가라던가 원자재 관련주에 좀 주목해보자라는 전략까지 한번 세워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종목 AS 가져볼 텐데요. 네. 사실 어려운 장에서도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네. 지금 제시해 주셨던 이런 종목들이 바로 지난주에 얘기해 주셨던 두 종목이거든요.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들었을 때 제가 생소하다라는 네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 종목의 수익률이 16%대 기록했고요. 네네. 또 녹십자 MS 같은 경우에도 10,000원 선이 깨졌을 때 들어가자 했는데 네네. 10,000원 선이 실제로 깨졌었고 그때 네네. 아마 또 이 전략을 잘 세우신 분들이라면 수익을 거두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종목을 보는 눈이 워낙에 탁월하시다라는 생각 드는데 AS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좀 하자라고 말씀드려서 오늘 추천드린 종목군들도 같이 계속 AS를 드리면서 진행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석경 AT부터 말씀을 드리면 석경 AT도 노란톡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이 매수 라인 자체를 아예 좀 이렇게 제시를 드렸어요. 그래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시초가 매수를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고 이 구간에 매수하신 분들 그리고 매도 라인도 어느 정도 제가 잡아드렸고 사실 이 구간에서 한 20%, 이 저점 대비 20% 정도의 수익이 좀 나왔고 지금 구간에서 동일합니다. 하단 지지선이 15,000원, 손절 라인, 지금 구간 손절 라인을 명확하게 좀 지키시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15,000원에 대한 손절 라인과 기본적으로 16,000원에 대한 돌파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또 이 구간이 오게 되면은 제가 먹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트레이딩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다시 이 구역에 오게 되면 매수가 가능하고 이런 부분도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노란톡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네네. 이게 저희 녹십자 MS까지 먼저 해볼까요? 네네. 녹시자 MS도 동일하게 제가 지지 라인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라인을 제시해 드렸고 이 라인에서 반등 구간도 동일하게 20% 이상 제가 기준을 좀 설명드렸어요. 지금은 욕심은 부리시기보다는 장중에 15%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잡아서 재접근하자라는 관점입니다. 동일하게 녹십자 MS도 지금 주봉 라인으로 좀 제가 잡아드려요. 주봉 라인을 보시게 되면은 9,600원 정도가 이 중심 가격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지 라인에 대한 매수 라인을 잡아드렸고 동일하게 이 중심 가격 이탈 없다면 홀딩 하셔야 되고 부근에 오게 되면은 아직은 다음 주 녹십자 MS 같은 경우는 지금 WHO에 대한 부분 비상상태 선포할지 안 할지가 네. 다음 주 발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단 발표 여부에 따라 좀 결정이 되지만 지지 라인 이탈 없다면 홀딩해서 또 다시 반등 올 때 좀 매도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돌파 매매 시간을 갖다 보니까 한 주 동안에도 또 시장이 워낙에 또 변동성이 있고 네네. 그러다 보니 또 추천해주신 종목들 내에서도 여러 이슈가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그럴 때 저희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면 좀 더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또 제시를 해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채팅창에도 하늘이님께서 석경 AT 수익 감사합니다. 그리고 상세히 설명을 해주셔서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 얘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저희 이제 다음 주에는 어떤 종목들 좀 더 주목해 볼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 돌파 종목으로는 일진홀딩스 가지고 오셨는데 이 종목들 일진 관련주들이 어제 또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지금 부분에서는 제가 단기 트레이딩할 종목군들은 일정 종목들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일진 머티리얼즈가 6월 말 정도에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6월 말에 요즘에 이렇게 트레이딩 시장에서 좀 이슈가 되는 트렌드가 있죠. 뭐 무중 관련된 종목 아니면 인수합병 관련된 종목 그리고 신규 상장 종목에 대한 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일진 홀딩스도 자회사인 일진 머티리얼즈가 6월 말에 좀 매각 관련된 이슈가 있고 요 종목도 시장이 안 좋은데 일정주로 어느 정도 어제 똑같이 20% 이상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느 정도 기술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조정 가격에서 다시 재진입이 또 가능하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수 라인으로 저는 오늘 음봉 올 때 지금 제가 볼 때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6,000원에 대한 지지선이 명확하게 있고 6,000원 이탈 없다면은 음봉 올 때 시초가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해 주시고 목표 가격으로는 지금 현재 7,500원, 가격 전략으로는 7,500원 정도로 좀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홀딩스 가격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하단에 나가 있는 자막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바이오 FDNC 보겠습니다. 이 종목도 저는 좀 생소한데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바이오 FNC는 방송에서 그랬군요.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현재 식량에 대한 부분, 말 그대로 유가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소비를 억제하고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증산을 하거나 그런데 이런 식료품 관련된 우리가 먹고 입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 현상이 나게 되면 왜 이런 말씀드리면 바이오 FDNC가 이런 식물로 이렇게 대량으로 이제 배양하는 기술력을 좀 갖고 있습니다. 관련된 특허도 100건 이상 갖고 있고 어제도 동일하게 관련 이슈로 장중 15% 이상 상승했는데 시간에 하락했기 때문에 눌림목을 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지 라인인 이 장대 안봉이 나온 23,000원을 손절 라인으로 좀 잡고 음봉 올 때 매수를 해 주시고 목표 가격으로 29,500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바이오 FDNC는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책 수혜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장기적으로 이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중장기 투자에도 좀 좋은 포지션이 아닐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규 상장 종목을 매수하실 때는 상장 시가에 대한 부분은 이탈화 없는지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명확하게 이런 단기 대응은 23,000원이고요. 만약에 스윙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종가 기준으로 22,000원에 대한 이탈이 없으면은 중기 투자도 좀 가능하다. 이렇게 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새내기 주들이 또 강한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 어제 장에서 15%대 올랐던 이 종목도 오늘 눌림목이 나온다면 한 번 더 공략해보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이렇게 해서 오늘도 돌파 매매 통해서 시황에 대한 이런 뷰도 알아봤고요. 그리고 돌파할 수 있는 종목들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TNW 박종현 어드바이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